해가 뜨는 이 시간 숫자가 말을 해. 부동산의 흐름 세상의 방향을 봐. 정책과 금리, 정치와 경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 때 소문은 고르고 팩트만 남겨. 복잡한 세상 쉽게 풀어줘. 아침엔 아포유 아부뉴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루트. 오늘의 정보가 내일의 자산, 성공은 아침에서 시작돼 지금 이 순간. 아부뉴스, 오늘도 한 발 먼저 간다. 자, 일단 요즘 아포유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관련돼서 방송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아포유는 주식 폭락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 역시도 제 패턴이 항상 그래. 저는 항상 주가가 급락할 때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투자 유형도 있다. 항상 저는 급락이 나올 때 상당히 많이 포지션을 높게 가져가요. 포지션을 높게 가져가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벌었다 싶은 때, 그때쯤 돼서 살짝 조금씩 던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또 던져놨던 물량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급락기 때 항상 바빠요. 주식이 급락이 나올 때 항상 바쁘고, 그리고 나서 주식 급등기가 되면은 주식을 별로 안 봐요. 왜냐? 내가 목표한 설정가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현재가로 삽니다. 저는 걸어놓고 사지를 않아요. 주식은 항상 현재가 기준으로 사되, 팔 때는 항상 매일같이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으면서 털 때도 한꺼번에 털지를 않아요. 털 때도 한꺼번에 털지 않고 차근차근히 털어나갑니다. 계획에 맞춰서. 자, 이런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코 주식시장이 야, 다 망했어, 아싸 신나, 그런 투자 유형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포유는 한 발만 담근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수준 들어간 걸 갖다가 저는 발을 담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0% 이상 들어갔을 때가 무릎까지 담궜다. 그리고 허리까지 담궜을 때는 50% 이상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슴팍까지 담갔다 할 때는 거의 한 80% 들어갔을 때가 가슴팍까지 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아마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포유의 투자 스타일이 매우 답답하고 수익률 애게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다가 크게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길게 갔을 때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의 수익보다는 제가 웬만한 투자자들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지는 않을까.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1년에 여러 번 나와요. 급락이 1년에 한 정말 4-5번 이상 나와. 정말 이런 큰 급락들이. 그래서 이런 기회만 잘 노리고 한 3-4개월 패턴 진행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한 10배수 이상 수익률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립니다. BPS님께서 조격 투자만 하시길 바랍니다. 반식욕 투자는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BPS님.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딱 BPS님의 조언이 상당히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거기다가 제가 발을 담근다는 것도 증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에 한해서 가슴팍까지 담근다는 거지, 증권 계좌 외적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가 저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제가 그냥 가슴팍 이상으로 머리끝 끝까지 다 담궜다,
해도 그 다음에 또 돈을 들여와서 해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포트폴리오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급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뭘 부럽이야. 뭘 부럽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한 군데에서 급하게 터졌을 때 메꿔놓기 위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같은 증시에서는 좀 약간 이러한 투자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 종목에 올인해서 몸빵 그냥 머리끝까지 다 담궈버렸어. 그런데 이 이후에 대안이 없어. 그러면은 하락을 갖다가 내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증시 투자라든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해칭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러한 투자 습관이 여러분들의 부를 정말 막강하게 키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 간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월요일 증시에 또다시 한파가 불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한파는 지난 한파보다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특별한 뭔가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은 좀 더 안 좋은 굴레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하면은 아포유가 지난주부터 방송을 진행해 온 부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떨어진다? 정확하게 맞췄고요. 더 떨어진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반등 나온다? 이 부분도 이재명이 운이 너무 좋은 걸 인정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오늘 반등 나온다, 세게 나온다 하고 나서 반등을 정확하게 맞췄죠. 그리고 어제 3%까지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런데 3%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저 또 매수 들어간다 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웬걸 진짜 3%가 급락이 나왔어. 코스피 기준. 그리고 나서 그때 매수를 들어갔더니 웬걸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맞이하게 됐었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이유, 월요일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3% 하락 가능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막판에는 회복이 됐잖아. 그런데 월요일의 상황은 또 다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자, 아포유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는 부분, 부름님께서 어제 아포유님 덕에 3% 급락대 들어가서 점심때 팔았습니다. 고수야 고수. 그런데 팔 때 항상 발톱은 남겨놔요. 이거는 그냥 팁을 드리는 거야. 팔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2, 3주는 남겨놓고 파세요. 2, 3주는 남겨놓고 파세요. 이게 그러니까 타격을 받더라도 내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위치인지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항상 팔 때 전부 다 팔지는 않는다. 완전히 다 턴다라는 표현이 저는 1%는 남겨놔요. 한 주 정도는 남겨놔. F님께서 발가락은 남겨놨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아포유가 이렇게까지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 다음 주 월요일장이 썩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 진짜 어젠 나도 깜짝 놀랐다. 3% 하락하면은 코스피 기준 3% 하락하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량주를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코스피 흐름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움직이거든. 저는 우량주 투자를 많이 하지 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우량주 외적으로 들어가는 주식이 있다면 좀 방산주는 들어갑니다. 방산주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방산주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산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저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거시경제적인 흐름, 이 부분을 쫓아가는 투자자입니다.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신들렸죠. 아포유가 지금 증시 예상하는 부분들이 너무 소름 돋게 맞아떨어져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저도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3% 하락 지점에서 지금 매수해가지고 파신 분들 좀 재미 좀 보셨을 겁니다. 장 마감쯤에 파신 분들은 뭐 3% 이상, 하루 만에 3% 이상 수익을 보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오늘의 상황이 오늘 새벽,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증시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아실 것입니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스닥 기준은 1.59%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선 급락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1.5% 하락은 아유, 우습지. 그런데 미 증시에서 1.59% 하락이면은 급락이야. 이 정도면 급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하락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복 과정에서 하락이면 모르겠는데 회복 과정에서 지금 끝까지 좀 회복이 나오려는 듯 하다가 다시 무너진 장세가 펼쳐졌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두려운 종목 엔비디아가 3%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3%가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아포유님, 저는 전자주 별로 신경 안 써요. 전 전자주가 아니라 현대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현대차가 아니고요. 다음이나 뭐 그런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코스피가요. 단순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SK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전체 지수를 갖다가 눌러버려요. 지수를 눌러버리면서 코스피 전체 프로그램 매매가 작동되면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지수가 눌러버리는 장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새벽에 바로 나스닥,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급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주식시장을 강하게 하방 압력으로 밀어넣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56두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주식은 지금 현재 도박이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도박 사르름판에 발을 얹어 놓으신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도박인 이유, 도박이라는 것도 여러분 룰을 정확하게 알고, 더군다나 52장의 카드 중에서 이 카드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승률은 훨씬 더 좋죠. 주식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이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이걸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 도박판에서 승률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를 갖다가 뭐 세븐오디 뭐 포카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 내장이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 얘가 에이스 하트가 에이스가 뭐 3장이 들어가 있을 거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추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증시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면 왜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 왜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오르면 오르니까 투자한다, 이러한 투자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박스님께서 저는 제가 판 4천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5천대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중에 5천대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5천대는 다음 주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어쨌든 수기님께서 다 털고 방산주 하나만 남겨뒀는데 월요일 폭락 올까봐 주말이 편치 않네요 하고 말씀해 주는데, 설마 그 방산주가 넥스원입니까? 설마 그 방산주가 넥스원인가요? 자, 방산주는 좀 끈덕지게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산주 급락 나와도 다시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은 썩 장세가 좋지 않을 부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자, 보통은 엔비디아 떨어졌으니까 지금 다음 주에 장이 안 좋을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일반인들이 다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왜 나스닥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나? 잠깐만. LG 넥스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훌륭한 투자자분들이에요. 넥스원은 진짜 무서웠어. 넥스원이 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느냐. 자, 지금 여기는 전쟁이 났는데 웬걸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의 방공망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 이걸 차단시키는 방어용 미사일이 적중률이 98%. 와, 이거 한번 기사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넥스원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천궁 맞습니다. 천궁. 우리나라 국산. 그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몇 번을 치고 나서 또 오르대. 한 2배 올랐습니까? 2배 올랐어? 자,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호재를 맞는 주들도 있다.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주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월요일 국장 악소리도 못 나올 것 같던데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전쟁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어제 사실은 이 엔비디아의 폭락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이니 엔비디아 3% 하락 폭락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뇨.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지금 단순하게 나스닥의 급락보다 더 큰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쥐어주는 이벤트가 바로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어. 자, 미쳤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미쳤습니다. 유가가 지금 90달러를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가 폭등이 나왔고요. 브렌트유 지금 9%대 상승 중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금 잠깐 장을 마감했는데 이거 뭐니?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상황을 갖다가 월요일 상황이 안 좋다를 넘어서서 다음 주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나는 이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겨울 다 지나갔어. 괜찮아. 리스크 좀 수요 줄어들 거야 하면서 유가에 대해서는 설마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 자, 상당히 지금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자. 유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유가가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봐야겠죠. 주말간 전쟁 상황 좋아질 확률은 적은 건가요, 형? 이건 모르지. 이건 나도 몰라. 난 점쟁이가 아니야. 자,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거 금방 끝나. 이런 전쟁 금방 끝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길 온 건데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는 시장의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전쟁만 금방 끝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봄이거든. 난방유 같은 거 이제 별로 수요가 떨어지거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 바로 지금 상황.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밤중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무시지 않고 계신 분들은 좀 소식 빨리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 유조선에 자폭 공격이 발생되었다. 진짜 이 이란, 그러니까 이 무슬림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좀 극단적인 무슬림 이 분들은 아니 자동차 폭탄 테러 차 안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그러니까 가미가지식 공격을 갖다가 감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조선을 상대로 가미가제 공격이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야 미사일은 이제 이란에서 우리가 싹 다 제거해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미사일이 다시 유조선을 폭격할 일은 없어. 했는데 야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얘네들이 전 국민들의 이 극단적인 무슬림 애들이 전부 다 배 타고 나와가지고 가미가제식 공격하게 되면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 아니 이란인을 아무리 다 무너뜨렸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 공포가 도살인 거예요. 좋아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다 대승을 했어. 자 그런데 이 해적들 가미가제 해적들 얘네들을 과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공포가 시장을 뒤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자폭 공격 미사일 공격은 야 미국에서 야 얘네들 미사일 얼마까지 있을 것 같아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거 다 파괴해줄게 한들 이 가미가제 공격을 언제까지 이거는 정말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러한 공포심리가 바로 증시에 작용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전쟁 상황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것조차도 가늠을 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특히 동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까지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일본 오키나와님께서 야 이거 아니 요즘 닉네임 장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발해. 일본의 오키야 나와. 자 오키나와님께서 유가 폭등되면 한국 중국 털림하고 말씀해 주는데 이거는 한국 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요. 일본 증시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장중에 1494원, 1494.9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83원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1480원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1480원대면 환율 1480원대면은 프로그램 매매마저도 약간은 두려워하는 구간이 1480원대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상황 1480원대 다시 뚫고 그리고 월요일의 상황이 이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요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은 바로 환율보다 이거야. 유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유가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 장세에 썩 좋지 않고요. 유가가 하락한다 하면은 잠깐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유가를 보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안 좋은 지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니케이 선물 오늘 새벽입니다. 니케이 선물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21시간 돌아가는 게 니케이 선물이라고. 야, 니케이 선물이 2.94%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음 주 월요일 일본 증시 역시도 박살이 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쌤이 정신 못 차리고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싱가포르 필리핀 국외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또 털어댔어. 야, 또 그냥 우리나라 주식 사십시오. 코스피 사세요. 코스닥 사세요. 100조 원 시장 안정자금 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열광한 개미들이 보인 행태가 바로 어제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어제 코스피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야, 진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다.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를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시장 안정자금 100조 원 투입한다더니 국민연금마저 팔고 있는데 개미들은 3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해외 상황과 잠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3%까지 급락이 나왔던 것은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같이 급락이 나오면서 3%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동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매물로 그냥 다 던져버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케이 지수는 오후가 되기 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니케이 지수하고 좀 달라요. 세력이 그렇게 지금 시장을 떠받들어주는 세력이 없었어. 국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뒤늦게 반등이 나온 거야. 누구의 힘으로? 바로 개미의 힘으로. 개미의 힘으로 만들어낸 반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 이전에는 이거 정말 안 좋은 지표였거든. 이재명 정부 이전에는 이거 정말 안 좋은 지표였어요. 다음날 또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만 사고 외국인 기관 다 빠져나가는 장세였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갖다가 좀 해칭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거거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웬걸? 개미들이 방어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주가가 폭등이 나왔어.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상관없어. 외국인 팔아도 돼. 기관 팔아도 돼. 개미 힘으로 버티면은 그 다음날 좋아질 거야. 이 기대감이 너무 크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만약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요. 지금 이거는 또다시 그러니까 일본에서 3%가 급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 폭락이 나왔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음 주 월요일의 상황은 정말 살얼음판이다. 다음 주 월요일 지금 특별한 제가 만약 특별한 변수가 있다면은 월요일 아침에 또 아부 뉴스에서 잠깐 증시를 다뤄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뭔가 이슈가 없다면은 월요일 상황 최소 미니멈 3% 하락. 오전장 중에 미니멈 3%예요. 어제는 제가 이야기할 때 3% 하락 나오면은 매수 들어간다 하고 말씀드렸잖아. 다음 주 월요일은 3% 하락 나와도 제가 매수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자, 그런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급락이 나올 때,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올 때는 무조건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급락이 나오기 전에 털어야 되는 거지. 급락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지. 파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투자하는 게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든 게 왜 더 반대로 투자하는 걸 힘들게 만드느냐. 온몸 거의 허리 이상 담궈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내가 손가락이 가지를 않는다. 이성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감성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쫓아가야 될 것 같아. 매수 클릭! 이러면은 대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투자 유형이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장세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로 환원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급락이 나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도 좋은 타이밍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주 내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바로 풍덩하고 가슴까지 다 젖히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매수할 때는 발을 담궈라. 조격부터 시작해라. 조격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무릎 들어가고 그 다음 허리 들어가고. 그런데 다음 주는 매수 타이밍을 좀 길게 잡고 허리까지 담그는 걸 갖다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허리까지만 담근다 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웬만하면은 괜찮은 투자가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머스 투자하신 분들 성공. 인정.
나 인버스 투자, 나도 사실은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버스 투자 들어가신 분들, 인버스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고위험 투자예요. 그런데 아포유는 결코 여러분들께 고위험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는다. 아포유는 결코 여러분들께 고위험 투자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하긴 해. 저도 고위험 투자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결코 권장드리진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고위험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이 날 때는 신나, 어마어마하게 신나. 그런데 아싸 한 방 먹었다, 정말 이 뭐 짜릿함이라고 할까? 잭팟 터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 고위험 투자는 그만큼 손실이 날 구간이 항상 거의 비일비재. 그래서 고위험 투자는 그냥 재미삼아 로또 사는 느낌으로 고위험 투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고위험 투자는 썩 들이지 않는다. 로또 사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투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보다 고수분들 인정. 저보다 고수분들 인정. 자, 어차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도박판을 만든 게 이재명 정부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멋모르고 야, 주식하면 무조건 돈 번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여론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야, 지난주까지도 여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더 올라갔어. 자,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에 따라서,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여론마저도 확 꺾여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잠깐 주식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식이나 정치나 부동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로 묶여가고 있고요. 부동산 이야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 역시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2까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2까지 나오질 못하고 한 1.5 1.2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시장이 평탄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러한 국제 거시적인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특히 지금 단순하게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라는 부분이 시장을 억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야, 물가가 폭등이 나와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바로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약간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인기가 주가에 연동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주가에 연동이 안 되는 수준까지 다 달았어요. 주가가 폭락하면 이제 온 국민들이, 손해본 사람들이 이재명 입만 쳐다보고 있어. 이재명 뭐 안 해주나?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도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을 굳건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계속 제가 요즘 방송 때마다 스톡홀름 신드롬을 떠올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 특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야, 온 국민들이 다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포유 멤버십도 여러분 가입해 주시면요, 아포유의 영상들, 전체 영상을 다 보실 수 있는 것은 아포유 등급 이상 되시면은 아포유가 헛소리했던 영상들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해주겠지요.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이 해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사기꾼에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계속 끌려가. 사기꾼이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계속 줄 수밖에 없어. 왜? 이미 난 발이 당겨져 있거든. 그러면서 사기꾼이 제발 맞기를,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기를 더 강렬하게 믿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정말 그 단계, 완전히 사기꾼이 끝이 났을 때, 그때서야 욕을 하기 시작하지. 나를 사기친 사기꾼을. 그때서야 멘탈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면서. 지금 아직,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이재명은 아직 쓰다먹을 게 더 있네? 더 줘.
하면서 슬금슬금 갉아먹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이재명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굳건할 수도 있어. 워낙에 말을 잘하니까. 이 사기꾼들의 특징, 중간에 사람이 불안해질 때 계속 희망을 줘. 터지는 건 언제 터질지 몰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야 이재명 막 간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더 굳건해지는 이런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봐봐. 정치, 부동산, 주식 이걸 어떻게 따로따로 놓고 보냐고. 이런 사회 심리적인 현상까지 이해하고 나면은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건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리스크를 해칭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지금의 이재명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무너질 때는 이게 정말 강하게 무너집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는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속았구나 이러한 부분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팬리르님께서 이재명은 다음 주부터 주유소랑 정유업체 전국 시찰 다닐 듯. 위기가 기회다님께서 아예 주말에도 아프이님 부지런하시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번 주말이 그렇게 참 지금은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거 유가가 지금 시중에서 이제 공포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지금 90달러 게다가 브렌트유 93달러.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음 지금 유가 150달러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유가 150달러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런 이야기 하신 분 계셨잖아. 코스피 내가 팔았던 4천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하고 이야기하셨던 분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건 좀 오버다. 유가 150달러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마저도 날아갑니다. 이거는 이 상황까지 간 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 가슴팍까지 담그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거는 이재명과 뭐 아무런 상관없이 이재명이 아무리 뭔가 100조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종합주가지수 4천대로 4천선까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4천선을 좀 밟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4천 밑으로 떨어질 일은 저는 글쎄 하지만 유가가 150달러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타격 정말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머니투데이에서만 겁주려고 쓴 기사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파이낸셜스까지도 지금 150달러 갈 수도 카타르에서 지금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어마어마하게 겁을 주고 있어요. 자, 유가 2, 3주 내에 2배 폭등 150달러. 자, 걸프만 원유 생산 중단 경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포유가 괜히 이걸 갖다가 일부러 뒤늦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어. 너무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던져버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 나는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월요일에 주식 매수하시면 안 돼. 쭉 기다리셔야 돼. 그냥 종합 코스피 4천 밑으로 깨질 때까지는 난 안 들어가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 만약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포이는 150달러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요일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150달러까지 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월요일 발도 안 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셔라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아포유가 오늘 아침 처음부터 충격을 갖다가 강하게 들은 게 아니야. 아니 아포유님 방송 아침부터 너무 공포를 갖다가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지금 방송도 지금 현재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니? 지금 45분 넘게 방송하고 있는데 일부러 막판 가가지고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공포에 질려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포유 방송을 한 길게 보신 분들이 끝까지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 30분 지나가면 별로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좀 뒤늦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도 날려. 150달러 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하죠. 하니까 트럼프 역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대형 유조선 미사일 공격은 트럼프가 막아낼 수 있어. 미사일 쏘는 곳들을 다 막살내면 되잖아. 이건 트럼프가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폭탄 자폭 테러 이건 어떻게 막아내? 이걸 무슨 수로 막아낼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 공격보다 자폭 공격이 왜 더 무서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미사일 공격보다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자폭 폭탄 공격이었습니다. 가미가제 공격.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시장만이 아니고요. 이게 장기간 된다. 유가가 만약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부동산 시장도 매우 큰 타격받는다.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에 수렴이 되지만 그 상황이 발생되고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유가가 폭등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빌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재명마저도 날아갈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 코스피 시장 반등이 한동안 쉽지 않을 거예요. 150달러 이상 가는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뉴노멀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은 유가는 다시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충분히 나온다. 다만 항상 앞서 아포유가 말씀드렸죠. 추가 해증을 시킬 수 있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입은 충격 이 부분을 돈으로 메꿀 수 있는 이러한 자금, 뒷주머니는 요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편 들면 안 돼. 지금 큰일 나. 이거 현실화된다니까 지금 정말. 지금은 우리는 이거는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내길 바라야지. 이 상황을 해결해내지 못한다. 트럼프 날아간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같이 날아갑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같이 날아가. 우리나라가 날아간다는 건 이재명이 날아가면 좋은데 이재명은 날아가 안 가고 우리만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는 절대 날아가 안 가요. 그래야 우리가 경제활동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단순하게 석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 전쟁 올해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러면은 강달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환율은 왜 이래?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환율은 왜 이럽니까, 여러분? 환율은 왜 이런 거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확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믿을 수 있는 자산 달러로 대규모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루피화 방어를 위해 최대 150억 불 투입 시장 개입. 자, 루피와 지금 강달러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인도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까지도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에서 무조건 항복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란에서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극렬 지지층 이러한 부분들, 극렬 지지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극렬 지지층이 아니라 바로 극단적인 무슬림주의자들.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 위기가 한동안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다음 주 우리 증시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 것 같아요. 다음, 자, 이건 넘어가자. 이분이 지난 리먼 사태에 정확하게 맞추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코스피 난리 날 수가 있다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자, 빅쇼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이분, 마이클 버리인가요? 마이클 버리가, 야! 한국 주식시장 박살낼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영상 끝으로 갈수록 좀 자극적으로 가냐? 너무 자극적으로 갔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경고등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리먼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떼부자가 된 건 맞아. 떼부자가 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폭락한다고 한 것들이 다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말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 정말 저 반토막이 뭐야, 그 이상도 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공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멘탈 관리를 위해 명상합시다 하고 밝은 샛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급락장은 정말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가지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절대 큰일 나. 지금 늦을 것 같아. 빨리 매수 쳐야 돼. 지금 너무 급락하고 있어. 매도 쳐야 돼. 그러면 무조건 무너져. 계획을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쓰세요. 손으로 써. 그리고 나서 행동을 바뀌기 전에 내가 써놓은 계획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손가락으로 클릭하기 전에 차라리 내 계획을 수정을 해. 수정하는 시간 동안 진정을 할 수가 있거든. 계획서를 수정하고 나서 그 다음 클릭을 해라.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다음 주에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감에 의지하기보다는 계획. 지금 계획이란 거는 그럼 내가 총 자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까지 투입하고 얼마까지 매도가 가능하고 얼마까지 매수가 가능하고, 이걸 계획을 세워두셔라.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손실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 극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정짓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 오늘 너무 많이 풀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풀었어. 아침엔 아포유